안녕하십니까. 걷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왔죠. 앞으로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에 대해서 위헌이 나온 부분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형제 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 조항에 대해서 단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날부터 그 조항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두 번째, 헌법 불합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류분 권리자를 정한 조항인데 1111조 1호부터 3호까지와 1118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 불합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유류분권자 중에 폐륜행위를 하거나 장기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류분을 심판을 할 때 기여분에 대한 거를 고려를 하지 못하는 점이 그것도 헌법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한 헌법 불합치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31일 날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47년간 아무런 변화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렇게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들을 보호하고 독단적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사회적 여론이 있어서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어요. 이번 헌법재판소도 유류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유류분에 관련된 조항이 8개 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세세하게 적용돼야 될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던 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변화와 특히나 가족관계가 핵가족화되고 특히나 1인 가구가 1000만 세대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보장해줄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류분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구하라법에서 애를 버리고 간 엄마가 죽은 후에 나타나서 유류분을 인정받는 사회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보호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유류분 제도는 대혁신이 필요하다 하면서 유류분 제도 전반을 국회가 내년 말까지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 그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이 이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단은 유류분을 받을 수 없는, 지금 형제자매는 없어지지만 배우자, 직계 전속, 직계 비속 중에 유류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장기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한마디로 애를 버렸거나 아니면은 부모한테 효도를 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은 이제 제외를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폐륜행위를 한 사람. 폐륜행위라는 게 참 좀 모호하죠. 어디까지가 폐륜인지. 그래서 이 가족들한테 못될 짓을 하는, 그러니까 상속 결격 사유까지. 상속 결격 사유는 상속인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다음에 그 상속에 관련된 문서를 위조하거나 또 방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상속 결격 사유인데, 이런 사유 말고도 그 가족들한테 폭행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뭔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걸 우리가 폐륜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폐륜행위도 아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유류분이 인정될 때 그 상속인들 중에 정말 가난하고 생활비가 없고 보호가 필요한데도 피상속인이 돈이 많은데 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그런 상속인은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근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이 돈이 많거나 자기 생활 여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까지 유류분을 인정할 근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양의 필요가 없는 자까지
그 유류분을 받을 수 없거나 아니면은 제한을 받거나 하는 조항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또 많은 본격적인 심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행 유류분은 기여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할 때만 기여분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유류분은 그냥 민사법원에서 심리하다 보니까 심리 방식이나 법원이 달라요. 그리고 기여분에 대해서 유류분은 판단하지 않아서 기여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에서는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고치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든 유류분이든 가사심판 쪽으로 가서 동일하게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으로 심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유류분 제도의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지금 그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가 2분의 1씩 똑같아요. 그리고 존속은 3분의 1인데 그 배우자와 직계 비속을 똑같이 비율을 줄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거는 배우자가 더 많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식들 간의 유류분 지분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이것도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류분을 계산할 때 그 유류분 증여를 받은 그 거를 시기에 제한 없이 하고 있어요. 공동상속인 경우에. 그러면은 이 시기를 좀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10년 내외, 5년 내외에 있는 증여한 것만 넣어서 유류분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유류분의 기초재산의 산입 시기, 그 다음에 유류분 기초재산에 반영되는 재산의 범위도 간혹 이제 그 피상속인이 뭐 공익적인 목적으로 증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가업 승계를 해서 많은 이제 직원들을 고용하고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부분까지 다 이제 유류분 기초재산 범위에 포함시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빼야 되지 않느냐. 이것까지 하게 되면 또 더 다른 혼란이 오고 또 공익에도 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류분 재산 범위에 빼자라는 이제 그런 논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류분은 원물 반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판결문에 그 부동산의 지분이 뭐 아주 지저분해요. 뭐 몇십만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지분이 나와서 사실 부동산 거래나 어떤 단순화를 위해서라도 원물 반환뿐만 아니라 가액 반환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서 법원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저는 모두 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것과 헌법재판관들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들을 모두 국회가 검토를 해서 입법에 반영을 할 경우 앞으로 유류분에 대한 심리는 정말 뭐 부양음을 했는지 폐륜행위를 했는지 보호할 필요가 없는지 유류분 재산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리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분쟁은 더 심해지고 복잡해지고 재판의 기간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류분 제도가 변경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유류분 제도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서 정말 필요한 상속인들에게는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유류분권을 보호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유류분을 더 이상 유류분으로 상속인을 보호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 국회에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는 건넌 변호사의 상속 칼럼, 상속의 신 계속 구독, 그 다음에 계속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